서브 이슈입니다. 한국은 왜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해외에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라는데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뒤로는 싱가포르, 카타르,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에 한국, 대만,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나라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국가는 어디이냐?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 공화 등입니다. 남미의 두 나라인 베네수엘라, 온두라스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여성이 새벽 2시에 귀가를 해도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성이 실연당해서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술 퍼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골목길에서 쓰러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면서 주정을 부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남미에서 새벽 2시에 이러면 이 여자 바로 인신매매, 살인, 강도 당할 것입니다. 한국이 안전한 국가 1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치안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만큼 위험한 나라인 멕시코가 어떻게 위험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1970년대 후반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러자 멕시코는 시간당 1달러에서 임금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가 멕시코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멕시코는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제2의 대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이 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는 마냐냐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미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희망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서고 멕시코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이유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국은 멕시코보다 임금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섬유산업 등 저금리 일자리는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멕시코는 40만 개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멕시코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멕시코는 이후 경제 성장률이 1%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상 후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공장을 철수한 투자자들은 멕시코에서 공장을 뺀 이유에 대해서 임금에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아서 공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멕시코는 고등학교 졸업률이 30%가 안 됩니다. 멕시코는 중진국까지 올라갔지만 임금이 오르자 바로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요.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오려면 저렴한 인건비의 블루칼라 노동력에서 고급 서비스업인 화이트칼라 노동력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고급 인력으로 갈아탈 인재가 없었던 것이죠.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긴 멕시코의 잉여 노동력은 공식적인 일자리에서 비공식 일자리로 자리를 바꿈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일자리는 공장에서 일하며 세금 내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비공식적인 일자리는 자동차 유리를 닦는 사람들 또는 노점상, 마약을 파는 마약상 등을 말합니다. 멕시코는 2000년대 이후 이런 비공식적인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세금이 안 거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강도, 절도, 살인, 마약 등 준범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75달러, 한국 돈으로 20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깽단으로 일하면 3배는 거뜬히 벌고도 남습니다. 가난에 찌들린 사람이면 총질을 하지 미쳤다고 죽어라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조직이 크게 늘었고 멕시코의 도시는 한밤중은 물론이고 한낮에도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약으로 돈을 버는 깽단의 수가 많아지자 덩달아 이를 잡아야 할 경찰들의 부정부패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희생자가 되어도 검거율 또한 낮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미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 악순환이 만연한 곳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국도 1970년대 강도, 절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훔쳐가는 것은 TV 등 가전제품과 폐물, 보석류, 현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무겁게 TV를 훔쳐갑니까? 집에 들어와도 현금만 복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전한 나라가 된 이유는 한국은 국민소득으로 보면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일해도 TV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TV 같은 것은 훔쳐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른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과는 달리 교육열이 강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률이 50%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2000년대에는 한때 80%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률은 8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조립 가공을 하는 1970년대에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잉 교육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일자리만 필요한 이때 이미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 후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은 블루칼라 노동력이 화이트칼라 노동력으로 바뀌는 시대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중개무역과 글로벌 은행들이 많은 홍콩, 싱가포르 등은 화이트칼라 노동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1970년대 중화공업으로, 1980년대 첨단 제조업으로, 2000년대 IT 강국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선진화한 체질 개선은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발전 과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된 이유는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선진국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빛나는 교육열 때문입니다. 반대로 못 살면 마약의 나라, 범죄 나라가 됩니다.